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최근에는 성인된 자녀들 문제로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어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상태가 심리적 마스코트라서 속칭 어른들이 보기에 철딱서니가 없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요즘은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애는 지극히 정상인데 부모가 불안하고 또 그 발달 단계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몰라서 지극히 정상인 자녀를 심각한 증상을 가진 그렇게 오해하고 오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증상이니까 해결은 못하겠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오는 경우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재수생 아들을 데리고 온 분이 있었네요. 수능이 목전인데 이놈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매일 만지작거리고 있고 잠을 자도 너무 많이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사 귀찮은 듯이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고 눈에 초점도 없고 틀림없이 아이가 뭔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고 우울증이 아니면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기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온갖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때 쓰는 심리 검사들 도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심리 검사 결과에서는 당신의 아들은 지금 심각한 우울증 상황이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도 의심되고 있고 그 외에 향후 이렇게 계속 간다면 어떤 정서장애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부모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거지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약물을 먹일 수밖에 없는데 아이는 약을 먹지 않겠다. 내가 정상인데 왜 약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부모는 악착같이 약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당신의 아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부정할 겁니다. 디나이얼이라 그러죠. 부정 또는 부인이라 그러는 거. 그거 개의치 말고 어쨌든 약은 먹여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 아들의 말보다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그 말을 더 믿었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였는데 우연찮게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분이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어서 온 케이스였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올 때 저는 유심히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아이가 인사하는 거, 눈을 맞추고 말하는 거, 기본적인 의사소통, 즉 말을 들을 때 경청해서 듣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또한 자기를 표현할 때 정확한 자기 표현을 하는지 그 관점에서 보면요. 아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내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그래서 일단 인터뷰 상담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와 둘이서 대면을 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아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매력에 빠질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생각도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고 제가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들도 요약까지 또박또박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아이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몇 주 전에 지금 재수한다고 한창 힘든 과정인데 재수하는 게 힘들다. 정말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그럼 내가 공부를 이거 왜 해야 될까 이거? 내가 공부를 해서 얻는 결과는 뭘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고 치면 그럼 나 대학을 들어가는 걸로 끝날까?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게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사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공부가 혐오스러울 만큼 싫어서 잠시 무기력하게 있는 건데 마침 그 광경을 엄마가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경우도 짚어봐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도 그저 우울감에 불과한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 짓고 증이라는 아주 그 병리적 현상을 붙이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있네요. 사실 1년을 통틀어 보면 맑은 날씨만 있는 거 아니지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1년을 지나다 보면 태풍이 부는 날도 있는데 1년을 통틀어 보면 그 모든 날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만약에 맑은 날만 계속 된다면 글쎄요. 한 1년만 지나도 우리는 못 산다고 아우성치지 않을까요? 똑같은 개념들입니다. 자, 그 집 아들, 재수생 아들은 이미 성인이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공부를 하다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될까? 라는 물음을 물었다면 그건 부모가 기뻐할 일이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체성에 관한 물음을 묻기 시작을 했던 거고 기존에 부모가 알려준 가치관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할 시기가 됐다는 뜻이죠. 따라서 공부해야 될 이유에 대한 탐색을 정확하게 했다면 그 아이는 삶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부모의 어떤 외적인 압력이나 어떤 그 외부의 동인이 아니라 스스로 내적 동인에 의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 스펙을 쌓아가겠지요. 그럼 부모가 기뻐할 일들인데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 역할들은 조금만 기다려주고 또 아이에게 좋은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연결시켜주고 아니면 또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또 혹은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마치 그 아이는 개울에 살던 어린 연어하고 똑같다는 거죠. 적당히 커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개천을 따라서 드디어 바다에 도달하고 보니까 바다라는 것이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갈지 잠시 몰라서 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요. 그 길을 향해서 아마 힘찬 꼬리짓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길을 통과해서 오면 다시 개천으로 돌아올 때는 이전의 아이가 아닌 완벽한 어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심리 발달 가운데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면 심각한 증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혹시 나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